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들으시면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건강 상식을 제가 오늘 완전히 뒤집어 드릴 거거든요. 자식들한테 잔소리 들으면서 서랍 깊숙이 숨겨두셨던 그 노란 봉지 커피,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 보다가 겁나서 쓰레기통에 버리셨던 그 믹스 커피,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 60 이상 어르신들에게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올바른 방법으로만 드시면 치매도 예방하고 혈관도 지키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정말 기가 막힌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논문 보셨습니까? 65살 이상 어르신 12,000명을 12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하루 한두 잔 적당히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아예 안 드시는 분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23% 낮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값비싼 원두 커피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요, 첫째, 믹스 커피에 대한 평생의 오해를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설탕 폭탄이라는 그 억울한 오명, 프리미 독이라는 그 잘못된 상식, 오늘 진실을 밝혀드릴게요. 둘째, 어르신들에게 커피가 왜 그렇게 좋은 보약인지 뇌과학적으로, 혈관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30년 넘게 식품을 연구해 오신 전문가들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절대 수칙 5가지를 낱낱이 전해드릴 거고요. 넷째, 어떤 분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지 그 경고 신호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믹스 커피 건강 의식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중간에 한 부분이라도 놓치시면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상 보시는 김에 아래 빨간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매주 정성껏 모아서 전해드리려면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진실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믹스 커피 속 설탕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믹스 커피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10분의 9는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설탕 덩어리지 뭐. 그거 먹으면 당뇨 온다며. 자식들도 그러고 텔레비전도 그러고 신문도 그러던데.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셨을 거예요. 제 주변 어르신들도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잠깐, 정말 믹스 커피 한 봉지가 설탕 폭탄일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아주 깜짝 놀라실 만한 비교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들어보세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믹스 커피 한 봉지 안에 들어있는 당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5g에서 6g입니다. 작은 티스푼으로 한 숟갈 약간 더 되는 양이에요. 자, 여기서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께서 건강에 좋다고, 변비에 좋다고,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매일같이 챙겨 드시는 그 사과 한 알에는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무려 15g에서 20g입니다. 믹스 커피 한 봉지의 당분이 5g인데 사과 한 알에는 당분이 거의 18g이에요. 그러니까 사과 한 알이 믹스 커피 3봉지보다 당분이 3배나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가슴이 철렁하시죠? 평생 사과는 보약이라고 믹스커피는 독이라고 알고 오셨는데 알고 보니 사과 한 알의 당분이 믹스커피 3봉지 당분과 맞먹는 셈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한 끼 식사로 거뜬히 비우시는 그 흰 쌀밥 한 공기 아시죠? 그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서 분해되면 결국 모두 다 당분으로 바뀝니다. 그 양이 거의 73g에 육박해요. 믹스커피 한 봉지의 당분 5g하고 비교하면 14배가 넘는 양이죠. 그런데 우리는 밥 한 공기 비우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고 믹스커피 한 잔에는 그렇게 죄책감을 느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어이없는 일입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믹스커피를 하루에 10잔, 20잔 마셔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이죠. 다만 하루에 한두 잔 즐기시는 정도라면 그 당분 때문에 죄책감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중에 당뇨가 없는데도 커피를 끊는 분들이 전체의 67%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커피가 당뇨를 일으킨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이에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요. 하루 한두 잔 커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아예 안 드시는 분들보다 제2형 당뇨 발병 위험이 오히려 19%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커피 안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그냥 우리 몸의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고마운 성분이 커피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한 번 잘못 박힌 정보는 마치 오래된 공호판에 찍힌 도장처럼 좀처럼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믹스 커피는 설탕 덩어리라는 그 한마디가 우리 어르신들의 작은 행복한 잔을 빼앗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진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프림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프림 그거 옛날에 돼지 기름으로 만들었다며 몸에 그렇게 안 좋다던데 텔레비전에서도 그러던데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으로부터 무려 3,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창 젊었을 때 마시던 그 시절의 프림 이야기예요. 그때는요, 그 프림 안에 트랜스 지방이라는 나쁜 녀석이 꽤 들어있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뭡니까? 우리 혈관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마치 오래된 수도 파이프 안쪽에 기름때가 쌓이듯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드는 아주 고약한 녀석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때하고 지금이 같습니까? 식품 기술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요즘 시중에서 파는 프림은요, 옛날 그 동물성 기름으로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야자유라고 들어보셨죠? 따뜻한 동남아시아 지방에서 자라는 야자나무 열매에서 짠 식물성 기름, 그것으로 만들거든요. 게다가 제조 기술이 발전해서 그 무서운 트랜스 지방 함량이 거의 0에 가깝게 줄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년 시중 커피 제품을 분석해서 발표하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2023년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유통 중인 믹스 커피의 트랜스 지방 함량이 100g당 평균 0.1g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상 없는 수준이에요. 오히려 야자유라는 녀석은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굉장히 빠르게 에너지로 바뀌는 좋은 지방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처럼 빠르게 우리 몸 구석구석에 에너지를 배달해주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기운이 없으실 때 따뜻한 믹스 커피 한 잔 드시면 몸이 스르르 풀리고 정신이 번쩍 드시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카페인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야자유의 좋은 지방이 빠르게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렇기도 한 겁니다. 칼로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한 봉지에 약 48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잔, 6잔 그렇게 드시면 그것도 결국 칼로리가 쌓이는 거죠. 하지만 하루 한두 잔 즐기시는 정도라면 그 칼로리는 우리 몸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양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니까 어떠십니까? 이제 믹스 커피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시죠? 평생을 죄인처럼 숨어서 드시던 그 한 잔이 알고 보니 그렇게까지 무서운 녀석은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커피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거의 보약 수준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이제 어르신들에게 커피가 왜 보약이 되는지 3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커피는 우리 머리에 쌓인 먼지를 청소해주는 부지런한 청소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겠습니까? 다리 아픈 것, 허리 아픈 것, 이런 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바로 머리가 흐려진 것입니다. 어제 손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아침에 먹은 반찬이 뭐였는지 가물가물하고 약 먹는 시간을 자꾸 잊어버리시고 그러다가 결국엔 자식도 못 알아보고 자기 집도 못 찾아가는 그 무서운 병, 치매 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치매가 안 무섭다고 하실 분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것이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머릿속에선 사실 매일매일 작은 청소가 일어나고 있어요. 뇌세포들이 활동하고 나면 찌꺼기가 남거든요. 마치 부엌에서 요리하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쓰레기를 그때그때 치워줘야 부엌이 깨끗하고 다음 요리도 잘 되는데 안 치우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이고 결국엔 부엌 전체가 엉망이 되죠. 우리 뇌도 똑같아요. 뇌세포들이 만들어낸 그 찌꺼기,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덩어리인데요. 이걸 쉽게 깨끗하게 치워주지 않으면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치매라는 무서운 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라는 녀석이 바로 그 부지런한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연구팀이
2020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카페인이 뇌에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 찌꺼기가 쌓이는 속도를 늦추고 이미 쌓인 것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마치 새벽마다 골목길을 깨끗하게 쓸어주시는 환경, 미화원 아저씨처럼 우리 뇌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치워줍니다. 그래서 매일 한두 잔 적당히 커피를 드시는 어르신들의 머리가 안 드시는 분들에 비해 훨씬 맑고 또렷한 거예요. 친구분들 모임에 가서 10년 전, 20년 전 추억을 어제처럼 조잘조잘 풀어내시는 그 어르신, 혹시 비결이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드시는 그분이 아니실까요? 두 번째 이유, 커피는 우리 몸속 녹을 닦아주는 항산화의 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쓴 세주전자나 양은 냄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처음엔 반짝반짝 빛나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 거뭇거뭇하게 녹이 슬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그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녹이 슬어요. 의학 용어로는 산화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고요. 그냥 우리 몸이 점점 녹슬어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녹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부에는 주름이 생기고 머리는 하얗게 세고 혈관은 딱딱해지고 관절은 삐걱거리고 한마디로 빨리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이 우리에게 그 녹을 닦아주는 좋은 약을 주셨거든요. 바로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입니다. 어렵죠? 그냥 외우실 필요 없어요. 우리 몸의 녹을 닦아주는 천연 청소제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보통 이 폴페놀은 색이 진한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블루베리, 포도, 시금치 같은 것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커피 안에는 이 폴리페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대한영양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하루 동안 섭취하는 폴리페놀의 양 중에서 무려 41%가 커피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채소도 아니고 과일도 아니고 커피에서 41%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에게 커피라는 녀석은 채소며 과일 못지않게 중요한 항산화 공급원인 셈이죠. 매일 채소 잔뜩 사다가 일일이 다듬고 씻고 볶고 드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뜻한 물에 봉지 하나 톡 털어 넣으면 그 귀한 폴리페놀을 손쉽게 드실 수 있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커피는 간을 보호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하루 2잔 이상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안 드시는 분들보다 간경변 발생 위험이 44% 낮았다고 합니다. 간암 위험도 무려 42%나 낮았고요. 간은 우리 몸의 공장입니다. 독소를 분해하고 영양소를 가공하고 필요한 것을 저장하는 그 공장이 멈추면 온몸이 멈춰요. 그 소중한 공장을 지켜주는데 커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따뜻한 컵을 손에 쥐고 한 모금씩 마시는 그 시간 자체가 우리 마음의 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 안에는 보상회로라는 게 있어요.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머리가 오 좋다 좋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장치예요. 근데 따뜻한 컵을 손에 쥐었을 때 그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질 때 우리 뇌의 그 보상회로가 살짝 자극을 받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 느끼던 그 따뜻한 안정감과 비슷한 느낌이 잠깐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구수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치고 따뜻한 한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천천히 내려갈 때 그 짧은 몇 초 동안 우리는 어떤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행복이 외로운 어르신들께는 정말 큰 위로가 돼요. 자식들은 다들 바빠서 전화 한 통 없고 영감님은 옆방에서 텔레비전만 보시고 친구들은 다 멀리 사시는 그 적막한 아침 시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요.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중에 하루 한두 잔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우울증 발생률이 31% 낮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커피를 마시는 그 의식적인 시간 때문이라고 의료진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옛 어르신들, 말씀에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 하셨지 않습니까? 마음 편하게 해주는 그 한 잔의 시간을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이유를 들으시고 나니까 어떠십니까? 커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거든요.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절대 수칙들 하나하나 꼭 메모해 두십시오. 30년 넘게 식품을 연구해 오신 전문가들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정말 귀한 정보입니다. 첫 번째, 절대 수칙.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어르신들
절대로 그 커피 봉지로 커피를 휘저어서 드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그렇게 드셔오셨죠? 따뜻한 물컵에 봉지 하나 뜯어서 톡 털어놓고 그 빈 봉지를 그대로 컵 안에 푹 담가서 휘저은 다음에 마지막에는 봉지 끝을 쪽 빨아 드시기까지 하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 그렇게 드시는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손수건으로 봉지 끝을 닦아서 다시 쓰시는 어르신도 계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실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커피 봉지 겉면에 인쇄되어 있는 알록달록한 글씨와 그림, 그게 그냥 평범한 잉크로 찍힌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 몸에 해로운 성분들이 들어 있어요. 특히 납이라는 중금속이 미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납이라는 녀석이 평소에는 봉지에 얌전히 붙어 있다가 뜨거운 물을 만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봉지 표면에 잉크 성분이 살짝 녹아 나와서 우리가 마시는 그 따뜻한 커피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건강해지려고 마시는 커피인데 그 커피에 매번 조금씩 독을 타서 드시고 있는 셈이거든요. 한두 번이야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어느 정도는 알아서 걸러내니까요. 그런데 매일같이 10년, 20년 그렇게 드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미량의 중금속이 우리 몸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이 젊은 사람들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중금속을 잘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하죠. 해결책은 정말 간단합니다. 티스푼 하나면 충분해요. 부엌 서랍을 열어보시면 누구 집에나 있는 그 작은 티스푼 그걸로 휘저으시면 돼요. 설거지 하나 더 늘어난다고 봉지로 저으시는 그 작은 습관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절대 수칙. 이건 물 한 잔의 마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커피를 드시고 나서 1시간쯤 지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입안이 텁텁하고 어쩐지 갈증이 나고 화장실을 평소보다 자주 가게 되시죠?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라는 녀석이 우리 몸의 수분을 자꾸만 밖으로 빼내는 일을 하거든요. 의학 용어로는 이뇨작용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물기를 화장실로 자꾸 보내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 몸의 60% 이상이 물입니다. 그런데 커피를 드시고 나서 그 물이 자꾸 빠져나가면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피의 농도가 진해져요. 맑은 시냇물 같던 우리 피가 끈적끈적한 꿀물처럼 변하는 겁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 속을 흐르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작은 피 덩어리가 생기기도 쉬워지죠. 그게 바로 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신 다음에 30분 안에 반드시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한 컵 가득 천천히 음미하듯이 드시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 수분을 다시 채워주고 끈적해진 피를 다시 맑게 해줍니다. 신장에도 무리가 가지 않게 도와주고요. 기억하세요. 커피 한 잔, 물 한 잔. 이 두 쌍만 머리에 새기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절대 수칙. 빈속에는 절대 금물이라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세수도 하기 전에, 밥도 먹기 전에 그저 정신 차리시려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이켜시는 분 솔직히 많으시죠?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잘못된 습관 중 하나예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장 안쪽 벽은요, 보들보들한 분홍빛 점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부드러운 입술처럼 아주 연약하고 예민한 살이에요. 그런데 빈속에 커피를 부어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피 안에는 위산을 분비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 부드러운 위벽에 갑자기 강한 산성 액체가 쏟아지는 셈이에요. 마치 부드러운 비단 위에 락스를 들이붓는 것과 비슷한 일이 우리 뱃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면 그래도 우리 몸이 견뎌냅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빈속에 커피를 드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벽이 점점 헐고 결국엔 위험이 되고 더 심하면 위궤양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대답은 식사하시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입니다. 식사를 하시면 위 안에 음식물이 들어가서 위벽을 보호해 주거든요. 그 보호막이 깔린 상태에서 커피를 드시면 위산이 나와도 위벽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으니까 훨씬 안전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식사 직후 밥 먹자마자 커피를 드시면 음식 안에 들어있는 철분이나 칼슘 같은 좋은 미네랄들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30분 가능하면 1시간 정도는 여유를 두고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식사 마치고 잠깐 텔레비전 한 편 보시고 그 다음에 따뜻한 한 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에요. 네 번째, 절대 수치. 이건 칼슘 도둑을 잡는 법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뭡니까? 그렇죠.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골다공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뼛속이 마치 오래된 스티로폼처럼 푸석푸석해져서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부러져 버리는 그 무서운 병. 한번 부러지면 어르신들 회복이 정말 어렵잖아요. 누워서 지내시다가 폐렴이 오기도 하고 욕창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뼈 건강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 하나. 커피라는 녀석이 우리 몸의 칼슘을 살짝 빼앗아가는 일을 합니다. 카페인이 신장에서 칼슘을 걸러서 소변으로 함께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안 드시는 분들에 비해서 칼슘 손실이 조금 더 빠른 셈이에요. 이 사실만 들으시면 어머 그럼 골다공증 있으니까 커피 끊어야겠네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끊지 마시고 정말 기가 막힌 해결책이 하나 있어요. 믹스 커피를 타실 때 따뜻한 우유를 살짝만 부어서 드세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유 안에 들어있는 그 풍부한 칼슘이 커피가 빼앗아갈 칼슘을 미리 보충해주는 셈이 돼요. 게다가 우유가 들어가면은 맛도 정말 부드럽고 고소해져요. 믹스 커피가 마치 카페에서 파는 비싼 카페라테처럼 변하거든요. 칼슘 손실을 막아주고 맛은 훨씬 좋아지고 이만한 일석이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절대 수칙. 이건 오후 2시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밤에 잘 주무십니까? 어르신들 중에 잠이 잘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뒤척이다가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눈이 말똥말똥 하시다는 분들. 그런데 혹시 저녁에 커피를 드시진 않으셨나요?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커피 한 잔 드신 후 카페인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평균 5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몸의 대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카페인이 빠져나가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최대 8시간, 9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저녁 9시에 주무신다고 하면 오후 2시 이후에 드시는 커피는 주무실 때 아직도 카페인이 몸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카페인이 우리 뇌를 자꾸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2시의 법칙.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수면이 놀랍도록 좋아지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5가지 절대 수칙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커피 봉지로 절대 젓지 말 것. 반드시 티스푼 사용. 둘째, 커피 드신 후 30분 안에 따뜻한 물 한 잔 챙기기. 셋째, 빈속 금물.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가 최고. 넷째, 우유 살짝 더해서 칼슘 손실 막기. 다섯째,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금지. 이 5가지만 정확히 지키시면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한 잔이 정말로 보약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아무리 커피가 어르신들에게 좋다고 해도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드셔도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정말 큰일 나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커피가 칼슘 손실을 일으키니까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거나 뼈가 많이 약해지신 분들은 횟수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드시던 걸 이틀에 한 잔 정도로 줄이시거나 우유를 더 많이 부어서 연하게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 위장이 이미 헐어있는 상태에서는 커피의 자극이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 위가 좋아지실 때까지 잠시 커피를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하실 때 그때부터 다시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약을 드시는 분들, 특히 혈압약, 갑상선약, 그리고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커피가 약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 드시는 시간하고 커피 드시는 시간을 반드시 떨어뜨려 두셔야 합니다. 규칙은 간단해요. 약 드시고 나서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커피를 멀리 하세요. 시간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두억 벽에 작게 메모해 두세요. 약 먹고 2시간 후 커피, 이렇게요. 네 번째로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 수면이 너무 부족하신 분들은 카페인 자체를 줄이시거나 카페인 없는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맛과 향은 거의 비슷하면서
수면을 방해하지 않거든요. 자, 이쯤에서 또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대전에 사시는 72살 이정우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을 버스 기사로 일하시면서 새벽마다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70대로 들어서면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고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 커피는 좀 자제하셔야 합니다 하시니까 이정우 어르신은 그날부터 커피를 딱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어쩐지 머리가 자꾸 멍해지시고 전에는 친구들 모임에서 이야기도 잘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멍하니 앉아만 계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단골로 오시던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어르신 커피 자체를 끊으시지 마시고 우유 살짝 부어서 드세요. 그리고 뼈에 좋은 멸치며 우유며 칼슘 보충제도 함께 챙기시면 골다공증도 관리되고 머리도 맑아지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정우 어르신께서는 다시 커피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단 우유 살짝 부어서 식사하시고 1시간 후에 봉지 대신 티스푼으로 휘저어서 그리고 드시고 나서는 꼭 따뜻한 물 한 잔을 챙기셨답니다. 6달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머리는 다시 맑아지셨고 친구들 모임에서 대화하시는 것도 즐거워지셨고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골밀도 검사에서도 수치가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면서 어르신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하고 물으시니까 이정우 어르신께서 그러셨답니다. 그저 좋은 방법으로 좋아하는 한 잔 챙겨 마셨을 뿐입니다. 좋은 것을 무작정 끊는 게 답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이 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믹스커피하고 블랙커피 둘 중에 어느 게 더 건강에 좋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느 것이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두 종류의 커피는 마치 형제 같아서 각자 잘하는 게 다르거든요. 블랙커피는 칼로리도 거의 없고 카페인이 더 진하게 들어있어서 정신을 빠르게 깨우는 데 좋습니다. 항산화 작용도 더 강력하고요. 그래서 살이 찌실까 걱정되시는 분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는 블랙커피가 더 좋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블랙커피의 그 쓴맛이 도저히 입에 안 맞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런 분들께 억지로 블랙커피를 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커피를 아예 안 드시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좋은 효능들을 다 놓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블랙커피를 즐기실 수 있으시면 블랙커피로, 그게 도저히 안 맞으시면 믹스커피로. 다만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절대 수칙을 꼭 지키면서 드시라고요. 비싼 원두 커피냐 봉지 커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드시느냐, 그게 진짜 핵심이에요. 두 번째 질문, 커피를 하루에 몇 잔까지 드셔도 됩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에게는 하루 한 잔에서 2잔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대한의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카페인 권장량이 400mg 이하인데 어르신들은 200mg에서 300mg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믹스 커피 한 봉지의 카페인이 약 45mg에서 60mg 정도이니까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가 이 범위 안에 들어요. 단 이건 어디까지나 기준이고요. 본인 몸 상태에 따라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 드시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거나 잠이 더 안 오신다면 그건 몸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양을 줄이시거나 연하게 드세요. 세 번째 질문, 믹스 커피 말고 다른 커피는 어떻습니까? 캡슐 커피나 드립 커피 같은 것들이요. 이런 커피들은 설탕이나 프림이 없는 블랙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분이나 칼로리 걱정이 없어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함량도 믹스 커피보다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이런 커피들이 맛이 강하고 쓴 경우가 많아서 위장이 예민하신 어르신들은 오히려 더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계가 필요하거나 준비 과정이 번거로운 경우도 있죠. 그런 점에서 믹스 커피의 편리함이 어르신들께 큰 장점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봉지 하나만 있으면 바로 드실 수 있으니까요. 어떤 커피가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즐겁게 지속적으로 드실 수 있는 커피가 가장 좋은 커피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뇌 건강과 커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치매 환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치매 환자가 무려 91만 명에 달합니다. 10명 중 거의 1명 꼴이에요. 게다가 이 숫자가
2030년에는 13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숫자입니다. 치매는 걸리고 나면은 고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치매 예방에 커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아까 카페인이 뇌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커피 안에는 카페인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클로로겐산, 트리고넬린 이런 성분들도 있어요. 어렵게 들리시죠? 그냥 커피 안에 뇌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핀란드의 국립공중보건연구소가 무려 21년에 걸쳐서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중년기에 하루 서너 잔 커피를 마신 사람들이 노년기에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65%나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입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물론 이 연구에서도 하루 서너 잔이라고 했는데요. 어르신들은 그 절반 정도인 하루 한두 잔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양으로도 충분히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여러분,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으시죠? 손주 결혼식도 보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뇌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매일 아침 올바른 방법으로 마시는 그 커피 한 잔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모처럼 친구들과 만나서 오랜만에 커피 한 잔 하려고 하는데 자식이 옆에 있다가 어머니 그거 당뇨 있으신데 드시면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그냥 물만 드셔야 했던 적이요. 아니면 며느리가 건강 생각해서 집에서 아예 커피를 사다 놓지 않아서 드시고 싶을 때 드시지 못하신 적이요. 우리 어르신들 참 많으시죠. 가족 걱정에 고마우면서도 속으로는 억울하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아셔야 본인 삶을 당당하게 사실 수 있어요. 의사한테도 자식한테도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죠. 저 하루에 믹스 커피 한 잔 마십니다. 봉지로 젓지 않고 티스푼으로 젓고요.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드시고 마시고 나서 물도 꼭 한 잔 챙겨 마십니다. 뼈 걱정되니까 우유도 살짝 부어서 마시고요. 오후 2시 넘으면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이 영상이 그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자식 키우고 손주 키우고 가족 위해서 사시면서 정작 본인 즐거움은 많이 희생하셨잖아요. 이제 그 작은 즐거움만큼은 당당하게 누리실 권리가 있어요. 올바른 방법으로만 드신다면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최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커피에 대한 2가지 큰 오해 먼저요. 첫째, 믹스 커피가 설탕 폭탄이라는 오해. 사과 한 알의 당분이 18g인데 믹스 커피 한 봉지는 5g에서 6g입니다. 사과 한 알이 믹스 커피 3봉지보다 당분이 더 많아요. 둘째, 프림이 독이라는 오해. 3,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요즘 프림은 식물성 야자유로 만들고 트랜스 지방이 거의 없어요. 어르신들에게 커피가 보약인 3가지 이유. 첫째, 뇌 청소부 역할로 치매 예방에 도움. 둘째,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몸의 노화를 늦춰줌. 셋째, 마시는 의식 자체가 마음의 위로가 되고 우울증 예방에 도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절대 수치. 첫째, 봉지 대신 티스푼으로 적기. 둘째, 마신 후 30분 내에 따뜻한 물 한 잔. 셋째, 빈속금물.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마시기. 넷째, 우유 살짝 부어서 칼슘 손실 막기. 다섯째, 오후 2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기. 어떤 분들은 조심하거나 피해야 하는 경우,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 위염, 위궤양이 있으신 분, 혈압약, 갑상선약 드시는 분은 복약 후 최소 2시간 후에 마시기. 불면증이 심하신 분은 디카페인으로 대체. 오늘부터 실천하실 건강의식. 내일 아침 일어나시거든 부엌에 가서 따뜻한 물을 끓이세요. 좋아하시는 그 노란 봉지를 하나 꺼내세요. 봉지 끝을 가위로 살짝 자르시고 컵에 톡 털어 넣으신 다음에 절대 봉지로 젓지 마시고 작은 티스푼을 꺼내서 천천히 휘저으세요. 우유가 있으시면은 한 숟가락 살짝 부어주시고요. 그렇게 만든 한 잔을 식사 마치고 30분쯤 지나서 창가에 앉아서 햇볕을 받으면서 천천히 음미하세요. 그리고 다 드신 다음에는 잊지 말고 따뜻한 물 한 잔. 이게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챙기실 새로운 건강의식입니다. 이 작은 의식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고 결국엔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드립니다. 거창하게 헬스장에 등록하실 필요도 없고 비싼 영양제를 사실 필요도 없어요. 그저 매일 마시던 그 한 잔의 작은 지혜를 더하시면 그것이 가장 좋은 보약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오해를 푸셨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죄인처럼 숨어서 드시던 그 한 잔이 사실은 우리 뇌를 깨우고 몸의 녹을 닦아주고 외로운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정말 좋은 친구였다는 사실.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만 드시면 그 친구가 평생 우리 곁에서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 이걸 꼭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것을 무조건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지혜롭게 즐기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오시면서 터득하신 그 깊은 인생의 지혜이고요.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셔서 주변에 계신 친구분들이나 형제, 자매분들께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자식들 잔소리 때문에 좋아하시던 커피를 억지로 끊고 그러면서 머리가 흐려지고 마음도 우울해지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확한 정보 하나가 그분들의 삶을 다시 환하게 밝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선물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빨간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어르신들 건강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 다른 데서는 잘 안 알려주는 그런 귀한 이야기들을 제가 매주 정성껏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따뜻한 한 잔 즐겁게 드시면서 이 영상을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그 한 잔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모두 따뜻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